안녕하세요.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8번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합시다. 8번은, PV 그래프입니다. 화면을 조금 줄여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1몰의 단원자, 1몰 단원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단원자니까 3, 5, 6, 5, 7, 8이에요. 자, P0, V0인 상태에서 A, B, C로 이렇게, 갖고, A, B가 정적이고요. B가 단열이네요. 그래서 단열이기 때문에, PV, 감마승은 일정하다. 테레비, 감마 마이너스 1승도 일정하다. 그래서 두 가지를 써야 됩니다. 자, 이때, 자, 감마가 3분의 5다, 뭐, 값을 다 줬네요. 그죠? A, B에서 열하고, B, C에서 한 일을 한번 다 계산해봐라. 자,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A, B가 등적이니까, 등적에서는 NC 델타 T를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N, 1몰, 그 다음에 2분의 3R, 그 다음에 델타 T. 자, 근데 항상 명심해야 될 게, 공식이 델타 T로 끝나면, 이 시험 물리 문제에서는 항상 T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PV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빨리 뭘로 바꿔야 되냐면, 2분의 3만 빼고 나머지, 요 NRT 부분을, 델타 PV로 빨리 바꿔야 돼요. 네, 지금 이제 등적이죠. 그러니까 부피는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와서 남는 거는 델타 P만 남더라. 요 델타가 이제 뭐 변화량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수학에서는 미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상수인 경우는 바깥쪽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2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V0 쓰시고 그 다음에 압력 변화는 얼마다. 지금 압력의 값이 주어지면 좋은데 압력의 값이 안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니 여기 압력의 변화량을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B점에서 압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걸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BC가 이제 단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C에서 PV 값을 알고 그 다음에 B에서 V 값을 아니까 출시자 의도가 뭔지 알겠다. 그죠? PV 감마는 일정하다. 이걸 써가지고 B 압력을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자, B에서 압력과 그 다음에 부피 감마는 3분의 5 그 다음에 P0 쓰시고 8니까 2의 3승의 V0죠. 그거에 3분의 5승.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P0 쓰시고 그 다음에 2의 3승에 3분의 5승이니까 2의 5승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V0에 3분의 5승 되는 거고. V0의 3분의 5승은 이제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B에서 압력은 2의 5승. 2의 5승은 2의 3승 곱하기 2잖아요. 2의 3승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 4, 32, 32 P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2P니까요. 요 P랑 32P랑 빼면은 결국 31P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2분의 3, 그 다음에 31, 이렇게 답을 골라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WBC를 찾아라. 두 번째, WBC를 찾아라. 자, WBC는, 이게 단열에서 항상 말씀드린 건데, 단열에서 W 놓고 할 수가 없다. 이거 맨날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연력학 일곱치. Q는 W와 델타 위압이다. 시작. Q는 W와 델타 위압이다. 그래서 Q가 0이니까요.
그럼 W는 마이너스 델타 U로 찾아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네, 2분의 3 NR 델타 T. 네. 물론 얘는 네, 2분의 3을 빼고 나머지 델타 PV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나중 PV는 8 되죠, 8. 그 다음에 처음 PV는 32. 이렇게요. 그래서 8에서 32를 빼면 24잖아요. 근데 24에다가 2분의 3을 하면 36 나오네, 그죠? 그래서 36 P0 V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끝. 네, 요 단순 계산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9번. 자, 그림은 단열선. 등호선은 들어봤는데 단열선도 처음 들어봤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단열 팽창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내려온다는 그 자체가 온도가 이제 낮아진다는 의미고, 그래서 등호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등호선을 그려준다면은. 그럼 만약에 이제 1번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1번. 1번은 지금 등원소보다 위로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Q는 W와 델타 U의 합이다 해서, 네, 1번 같은 경우는, 네, W가 플러스, 그 다음에 온도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얘는 흡열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흡열이구나, 흡열.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은 이렇게 되네요. 온도가, 네, 낮아지죠. 그래서 3번은 음의 1이고 온도가 낮아지고, 그죠? 그래서 얘는, 네, 발열이구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다 흡열이고 왼쪽으로 가면 다 발열이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이제 그 등원선, 그러니까 이게 단열선인데, 단열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W랑 델타 U가 이게 정확하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단열선을 따라가야지, 단열 팽창을 해야지. 그래서 Q가 0이 되는데, Q가 0이 되려면은 W랑 델타 U가 정확하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세가 딱 돼야 돼요. 근데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1은 뭐 한 마이너스 뭐, 그러니까 원래 단위수를 따라가야지 1이 이제 플러스 10,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10 해서 이게 쌤쌤이 딱 되는 건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훅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1은 면적이 작아져 가지고 별로 안 한 거예요. 플러스 8. 근데 온도는 확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결국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열이. 열 자체가. 그래서 2번은 이제 발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가든 이건 다 흡열이고, 왼쪽으로 가든 뭐 밑으로 가든 어쨌든 이건 다 이제 발열이고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그래프만 보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사실 시험장 가서는 떨려서 못하고요. 그래서 지금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1의 경우는 열량을 어떻게 되나요? 1번 너무 지저분한데 좀 치웁시다. 자, 1번은 단열 곡선 위쪽으로 가는 거니까 흡열이죠, 흡열. 흡수한다. 정답은 흡수. 2의 경우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냐. 자, 원래 이제 단열 따라가야지 등 엔트로피인데, 이게 아래쪽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발열이라고 했고,
그럼 엔트로피가 어쨌든 T분의 dQ니까 이 dQ가 음이면 엔트로피도 감소하는 걸로 해서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기체간 일보다 어떻게 되나요? 지금 3번은 단열선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거 이제 발열이에요. 발열. 그러면 Q는 W와 델타 U 합이다 해서 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W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지금 3번이 약간 좀 애매해졌구나. 그죠? 잠깐만, 이게 등호선을 이것만 봐서는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왜냐면은 그 등원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3번이 예를 들어서 등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대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가 단열을 따라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W가 마이너스 10 단열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델타 U는 단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플러스 10 해서 0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단열을 아래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뭐 마이너스 한 2 정도 된다고 치면, 그럼 상대적으로 네, 델타 U는 플러스 8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감소량 절대값은 한 1보다 작다가 되겠네. 작다. 그죠? 네, 3번은 네, 3번이 제일 어려우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 꼭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자, 이제 10번부터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됐고요. 10번부터는 이제 상황 분석하는 문제인데, 10번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봅시다. 그와 같이 정확값이 RA, RB인 니크롬선을 동일한 상자. 동일한 상자라는 거는 이제 부피가 동일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통제 변이인 거고. 자, 같은 몰수. 그 다음에 이상기체니까 상태 방정식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는 그냥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지, 전압이 꼭 같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병렬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같은 전압이구나. 그러니까 전압도 통제 변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부피가 통제 변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병렬이니까 전압도 V인데, 그죠? 겹치네. 통제 변이고.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는 걸 써야 됩니다. 이때 이제 가열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소비전력 공식을 써야 되죠. 소비전력 공식이 세 개잖아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근데 이제 전압이 통제 변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R분의 V제곱을 써야겠죠. 그죠? 자, 밀폐됐고 단열되었으면 변형되지 않는다. 변형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국은 이제 부피가 일정하다. 자, 그 다음에 A는 압력이 1.2고 B가 압력이 훨씬 더 커졌네요. 자, 이때 UB랑 RAB를 찾아라 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일단 U는 델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2분의 3 NR 델타 T를 이제 물어본, 2분의 3 NRT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온도에 대한 공식, 그러니까 온도로 표현된 공식은요, 항상
PV로 이제 바꿔서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PV로 이렇게 바꿔서 바꿔주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부피가 안 변했으니까 통제 변인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U는 P에 비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UA 대 UB는 나중 P 1.2, 1.4, 1.2 대 1.4 해서 6대 7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6대 7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항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저항의 역할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제가 뭐 강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은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결국 이제 누구와 관련이 있냐? Q와 관련이 있어요. Q. 그럼 연력학에서 Q는 뭘로 표현돼요? 네, W와 델타 U압이다. 그죠? 근데 이게 등적이니까 이제 W는 나가리 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Q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렬이니까 R분의 V제곱 T를 써야겠죠. R분의 V제곱 T. V제곱 T. 그 다음에 델타 U.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 NR 델타 T는 델타 PV. 근데 여기서 이제 부피가 통제 변이니까요. 부피가 빠져나와서 결국 델타 P가 이제 저항에 반비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변화량을 보면은 0.2, 0.4잖아요. 변화량이 1대2죠, 1대2. 근데 반비례니까, 그래서 저항비는 2대1. 그래서 6대7이고 2대1이니까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니까 꼭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항을 왜 쓰느냐. 열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근데 이제 저항을 쓰니까 자연스럽게 얘는 소비전력 공식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27도. 아, 이건 뭐 너무 노골적으로 나왔네요. 그죠? 273을 더해가지고 결국은 300켈빈이다. 그 다음에 1ATM은 12 5승파스칼. 그 다음에 3몰, 그 다음에 이성기체. 팽창을 한다. 압력이 일정하다. 이제 등압이잖아요. 그죠? 자, 부피가 2배가 된다고 했을 때 한일은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부피를 찾아야겠는데, 처음에 부피는 어쨌든 P분의 nRT에서 찾아야겠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P분의 nRT. 3몰 8.31. 온도는 300. 압력은 12호순. 그죠? 그래서 8.3 3 곱하기 8.3 곱하기 400. 어이 귀찮아. 3 곱하기 8.31 곱하기 3 74.79. 그 다음에 곱하기 8.3. 그럼 10에 마이너스 2승. 그러니까 7.479 곱하기 아니 마이너스 3승인데 뭐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없는데? 자, 일단 부피가 2배가 됐을 때 한일이 얼마예요? 등압이니까. 그래서 W는 P 델타 V. 그럼 P가 15승. 그 다음에 델타 V. 이게 딱 2배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X라는 게 있는데, 이게 2배가 됐을 때 변화량은 X죠, 그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14.7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74.79 곱하기 10의 제곱 또는 7.479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7.5 kJ 또는 뭐 7.5가 너무 숫자가 크면 7.48 kJ 해서 답은 3번. 뭐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코 좀 풀고 와요. 아이고. 네. 아우, 시원해. 진작에 풀고. 미안합니다. 자, 12번. 자, 그림은 열원장치가 저항이에요. 그죠? 일정량의 이상기체. PV는 에너지 쓰란 얘기고,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등압이고, 온도를 올렸다. 옳은 것을 골라보라. 일을 하냐? 네. 부피는 안 변하냐? 아니요. 속력은 감소하냐? 속력은 결국은 루트 n분의 3kt죠. 또는 루트 m0분의 3rt. 그래서 속력은 결국 온도 얘기인데 감소한다 아니죠. 그 다음에 에너지 안 변하냐? 에너지는 뭐 결국은 2분의 3 nrt니까 얘도 온도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죠. 2분의 3 kt. 그래서 모두 변환되느냐? 모두 변환되려면은 이거는 이제 등적여야 되죠. 그냥 내부 에너지로 다 변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아니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5번은 주의하시고 답은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세 가지 방식으로 부피를 팽창시켜 보았다. 하나는 등압, 등온, 그 다음에 열을 차단한 채.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시각화하는 게 제일 좋은데 시각화하는 방법이 PV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등압 팽창, 등온 팽창, 단열 팽창, A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은 1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문제. 1번 문제. 요 그림. 네. A, B, C. 완전 똑같죠, 그죠? 네. 자, 한 일의 양을 비교하시오. 네. 한 일은 A가 제일 크죠? 네, 답은 1번이다. 뭐 그런 거. 14번. 자, 단열돼 있다. 단열돼 있다는 말이 단열 팽창은 아니죠. 그러니까 열 출입을 이제 저항선 하나만으로 이제 통제하겠다 이런 말이지. 이것만 보고 단열 팽창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자, 동일한 크기, 부피가 똑같다는 거고, 단원자, 네, 이상기체니까 P분의 RT 써야 되고, 같은 몰수. 자, 밀폐한 후 피손 위에 질량 예민추를 올려놨다. 이때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냥 뭐 그렇다라는 거네, 그죠? 자, 이때 받는 힘,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시오. 누가 더 크냐? 일단 이거는 연력학 문제라기보다는 앞단원에서 이제 다뤄야 되는 그 이상기체 운동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기체 분자 운동론. 네. 기체 분자 운동론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피스톤이 정지해 있으니까 자유무체도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P0, 그 다음에 mg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압력이 이제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PS는 P0S 더하기 추의 무게, 그 다음에 피스톤 자체의 무게, 뭐 이렇게. 네, 지금 뭐 대기압 똑같고요. 같은 질량이니까 P는 똑같다고 봐야겠죠, 뭐. 그래서 면적도 똑같으니까 결국 힘은 또 똑같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힘은 똑같다. 힘은 똑같다. 그 다음에 온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P/N을 RT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P니까 부피하고 T는 반비례죠. 그래서 A가 부피가 작으니까 온도가 높네. 그죠? 그래서 A가 더 이게 크다 해서 이제 3번 뭐 이렇게 아니다 뭐 하는 거야? 비례관계죠. 비례. 그죠?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니까 네, 부피가 큰 놈이 그 온도가 높다. 그래서 네, 답은 4번 이렇게. 그러네. 이거는 2단원에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앞단원으로 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일정량의 이상기체, 뭐 어쨌든 이상기체, 물이 담겨 있네요. 신기하다. 물을 왜 담았지? 서서히 누르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벽은 아주 잘 전도된다. 그 다음에 이상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그럼 뭐 등원 압축인데? 그죠? 이건 그냥 등원 압축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등원 압축이라고 하려면 위에 이제 그 좁쌀을 계속 뿌려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아예 전도가 잘 되는 이제 벽으로 돼 있다. 실린더 자체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제 등원인 거죠. 자, 압력은 증가나요. 이거는 뭐, 잘 와닿지 않으니까 그려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압력 증가는 게 낫고, 속력은 안 변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루트 n분의 3kt. 해보세요. 시작. 루트 n분의 3kt. 또는 루트 m0분의 m0분의 3rt. 그 다음에 열이 물로 이동했죠? 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번.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각각 1몰에 이상기체 B를 분리하는 칸막이가 A의 열이 가해지는 동안에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을 이제 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 벽을 때리면서 B가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뭐 어쨌든 뭐 단열인 상태에서 압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B는 이렇게 슉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B도 이 면을 피스톤을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피스톤 입장에서는 네, 준정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니까 항상 힘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압력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A, B가 처음에 압력이 P0였다가 나중에 압력이 1.5P가 되고 나중에는 다시 2P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면적이 한 일인데 한 일은 이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결국 이제 W는 P 델타 V인데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A가 1m 전진하면 B는 1m 후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피 변화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은 항상 얘네들이 준정적으로 움직이니까 힘평이고.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 면적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받은 이제 그걸 갖다가 일부분은 이제 1로 이제 족버리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 A, B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어떤 관계냐면은 일단은 이제 W는 이제 크기가 같은 거예요. 이제 부호는 당연히 반대고, 그 다음에 Q는 W가 델타 U 합이다. 그 다음에 Q는 W가 델타 U 합이다. 그래서 B는 이제 열은 안 먹은 거죠. 근데 이 W가 크기가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할까요? 이제 A가 100을 먹으면 이제 숫자를 좀 맞출까요? 등합 팽창일 때, 단원자 등합 팽창일 때 이제 6대 4인데 이게 올라간 거면은 대충 6대 4 합시다. 네. 60의 양의 1, 그 다음에 40만큼 네, 자기가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60의 음의 1을 하는 거죠. 근데 Q가 0이니까요. 내부 에너지는 이제 60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저항기를 통해서 100의 열을 주면, 그러면 이제 A가 40을 저장하고 B가 60을 저장하고, 이런 이제 에너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자, 기억.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A가 받은 열량과 같으냐? 아니죠. A는 100 받으면은 62라고 이제 40 저장하고 했으니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매 순간 A, B가 서로 같으냐? 이게 같으려면 어쨌든 같은 등온선에 있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등온선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3 PV보다 작으냐?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누구랑 같으냐면은 이제 플러스 60에 대해서 마이너스 60. 그러니까 이제 면적인데요. 2분의 3 PV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B 자체가 약간 곡선이니까요. 이게 직선이 돼야지, 요게 완전 직선이 돼야지 이 사다리 꼴이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곡선이니까 그거보다 작다, 맞는 얘기인 거죠.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4대 연력학 과정이 등적, 등압, 등온, 단열. 해보세요. 시작. 등적, 등압, 등온, 단열인데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대각선 과정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이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좀 해놓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뭘로 풀어야 되냐면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연력학 1법칙을 두 개를 써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이렇게 풀 수 있다. 꼭 알고 계시고, 17번도 같은 문제입니다. 네, 요거는 내일 아침에 한번 풀어볼 테니까 17, 18 둘 다 내일 아침에 한번 풀어볼 테니까 미리 좀 한번 풀어두세요. 네, 하여튼 오늘 아침 네, 설 연휴 정신이 없을 텐데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네,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세요. 네, 연휴 끝나고 나면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네, 내일 아침에 7시에 다시 하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